자, 오늘은 제가 이 보조지표,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설명드린 것은 이제 캔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평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량이라든지, 이건 주지표예요, 주지표. 주지표. 우리가 이제 지표를 볼 때, 그 차트를 통해서 지표를 보는 거예요. 차트를 통해서 지표를 보는데, 이 주지표가 있고, 이제 보조지표가 있다. 이 주지표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1번이 거래량이고 두 번째가 이제 이평선이고 세 번째가 이제 캔들이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차트를 정말 잘 볼 줄 아는 분들은 보조지표 안 봐요. 그러니까 주지표 거래량하고 이평선하고 캔들만 보고도 거의 한 70%, 80% 확률이 높게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그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보조지표까지 안 보고도 이 주지표만 보고도 이렇게 이제 이게 차트의 고수들은 보조지표 안 봅니다. 이게 보조지표 막 해서 이 보조지표 막 해서 MS 깔고 막 그 스톡캐스트 깔고 지금 제가 이게 RSI도 깔고 이 보조지표마다 막 몇십 개 돼요.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막 여러 개 깔아놓고 오신 분들은 이 차트의 거의 고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차트의 고수들은, 정말 고수들은 이 주지표만 보고서 판단을 쭉쭉쭉 해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굳이 보조지표를 안 보더라도. 자, 그게 주지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 이게 보조지표에 이제 이 보조지표를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주지표 가지고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 주지표만 가지고 하면 이 확률이 이게 고수급이 아닌 분들은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보조지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고수들은 제가 얘기한 이 차트의 고수들은 굳이 보조지표를 안 봐도 확률이 거의 한 70%,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거래량하고 이평선하고 캔들만 쭉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가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지 않은 일반인들은 이게 차트를 보면서 주지표만 보면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지표를 좀 이렇게 추가로 해서 보면 그래도 확률을 그래도 5%든 10%든 더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보조지표들이 이게 수십 개의 보조지표가 있어요. 수십 개 보조지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중장기 투자를 저희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를 저희는 이제 목표 내지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는 투자에 가장 맞는 보조지표, 그 수십 개가 되는 보조지표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중장기 투자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RSI 지표다. 그래서 이 RSI 지표를 제가 차트 2부에서 차트 설명해 드리면서 차트로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해 드리면서 RSI를 이제 결론적으로 쭉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RSI, 그러니까 RSI가 뭐냐? 그 RSI가 뭐고 RSI를 어떻게 해석을 해가면서 우리가 매매든 투자든 이렇게 대응을 해갔을 때 확률이 높아질 거냐?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서 2부에서 제가 이제 차트 가지고 쭉 이제 종목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시장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때 이 RSI를 좀 알고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RSI가 뭐냐? 그래서 RSI는 이제 이 추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추세. 어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보려는 게 아니고 이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걸 보려는 게 아니고 이게 추세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는 거고 제가 비트코인에서 얘기했죠. 하락 추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세라는 건 이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고 그래서 투자자한테는
이 추세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상승 추세 중인지 하락 추세 중인지.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 추세 중이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상승 추세 중이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 중이고,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이런 시장들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 중이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 중이냐 하락 추세 중이냐 이걸 아는데, 이 같은 추세라도 이 추세의 강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추세가 이제 강한 추세, 그러니까 하락인데 강한 하락이냐, 약한 하락이냐, 상승인데 강한 상승이냐, 약한 상승이냐, 이제 이런 어떤 강도하고, 이게 방향이라는 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추세의 강도하고 방향을 알려주는데 도움이, 우리 투자자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보조지표, 그게 이 RSI 지표다. 그래서 이제 RSI 지표가 뭐고, 그 다음에 RSI를 우리가 이제 매매나 어떤 매매나 투자를 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RSI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해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제 개념을 잡아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수많은 시장과 그 다음에 종목과 지금 뭐 코인, 이게 비트코인, 알트코인이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적용을 시켜서 자꾸 대입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추세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전환이 온다. 반드시. 그러니까 전환이 온다는 것은 이제 상승으로 가던 것이 어떤 때가 되면 이제 하락으로 추세가 바뀌고, 또 하락 추세로 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상승 추세로 바꾸고, 이렇게 전환이 온다는, 전환. 이게 터닝을 한다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거의 1년 넘게 하락을 쭉 하다가 지금 이제 제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뭐 여기를 제가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승에서 하락에서 상승, 이렇게 어떤 전환이 일어날 때, 그랬을 때 어떤 강력한 신호.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분기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이버전스, 진짜 어려운 얘기로 이렇게 다이버전스, 영어로 다이버전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이버전스. 말이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 분기가 일어난다. 이게 터닝 포인트에서 그 추세 전환을 일으키는, 이제 요것과 연결된 게 이제 이게 페일저 스윙, 다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RSI 어떤 그런 그림을 보면서 그게 실제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게 분기 현상이고 이게 페일저 스윙인가, 요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아무튼 이렇게 이왕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종목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시장,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시장과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우량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알트코인이 됐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자꾸 이제 적용을 해서 이 RSI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그런 것을 이제 실전을 통해서 자꾸 이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RSI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RSI를 우리가 투자에 활용을 잘 해가면, 그게 투자자한테는, 매매자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투자자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또 반복된 얘기인데, 이 추세. 그래서 RSI 지표가 뭐냐? 그래서 RSI 지표가 이거 안 돼. 뭐냐? RSI 지표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RSI 지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RSI 지표라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추세를 얘기할 때, 이게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이렇게 어떤 추세, 그러니까 추세면은 우리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박스권에 있으면 준아, 이게 추세가 없는 숙주나무 거죠. 없으니까 콜라로 시장이 뺄게. 어떤 박스권에서 어떤 종목이든 시장이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것은 추세가 없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무추세다, 무추세. 추세가 없다는 얘기죠. 추세가 없다. 추세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돌파해서 쭉 올라가면 이게 상승 추세가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횡보를 하다가 쭉 내려가면 이제 하락 추세가 드는데, 그래서 상승 추세면은 상승 추세가 얼마나 이게 이제 강력하냐, 이게 강력하냐.
그러면 하락 추세면 하락 추세가 얼마나 강력하냐, 이것을 알아보는 지표. 그러면 상승이면 상승인 줄 아는데 그 상승 추세가 강한 상승 추세인지 약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면 하락 추세가 그게 강한 하락 추세인지 약한 하락 추세인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근데 여기서 지표인데 이게 이제 보조 지표라는 거죠. 주지표가 아니고 보조 지표다. 보조 지표. 보조 지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차트의 고수들은 이 보조 지표 굳이 안 본다. 왜? 그 캔들하고 이평선하고 거래량만 보면 그 속에 추세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추세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강도도 다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도 차트를 이렇게 이제 고수들처럼 고수급으로 보기 어려운,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가 안 되는 분들은, 그래서 RSI를 보면은 이 추세도 이게 이제 강한 추세인지 약한 추세인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해 갈 수 있는데, 그거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RSI 하면은 이게 여기 봤듯이 이게 이제 영어로 relative예요. relative. 상대량이죠. 상대. 이게 스트렝스, 이게 스트렝스, 영어로 스트렝스. 스트렝스. 이 I는 인덱스. 굳이 이제 영어를 풀어 쓰면 뭐 몰라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그 relatives strength index다. 그래서 RSI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이제 상대 강도, 그죠? 상대 강도 지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고,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RSI 지표가 뭐냐,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 RSI 지표를 이렇게 말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건 이제 풀어서 이렇게 말로 풀어놓은 거고, 이 RSI 지표가 뭔지를 뭘로 이해를 하셔야 되면 이 그림으로, 야, 이해, 똥 아직까지 하냐? 실제 어떤 종목이나 시장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 때, 어떤 모습의 그림이 그려졌을 때가, 아, 빨리 그게 RSI 지표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외워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실제 차트상에서 이 그림을 보고 RSI가 뭔지를 이렇게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 RSI에서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중요한 숫자가 뭐냐면, RSI가 제가 70 얘기를 많이 했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수 올라갔을 때는 70, 중간이 50,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제 30, 그래서 70이라는 숫자하고 50이라는 숫자하고 30. 그래서 RSI를 우리가 볼 때, RSI 보조 지표를 볼 때 숫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이 70이라는 숫자하고 50이라는 숫자하고 30이라는 숫자, 요 세 가지 숫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50이라는 숫자가 RSI에서 어떤 의미고, 그 다음에 RSI에서 70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RSI에서 30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이것을 이제 실제 우리가 시장과 종목과 이런 거에 자꾸 이제 적용을 시켜서 그때그때 상황과 흐름에서 이런 70과 30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여기에서 50이라는 것이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50이라는 게 이제 여기가 밑에가 여기가 이제 제로고 여기가 100이라는 거죠. 100. 0에서 100까지 사이에 이제 50이 중간이잖아요. 50이 중간. 50이라는 것은 RSI에서 50이라는 것은 결국 매수세하고 매도세. 그렇죠. 제가 캔들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캔들을 보고 거기서 가격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어떤 캔들을 보고 아니면 이평선을 보고 지금 그게 어떤 그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이 어떤 힘.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고 이제 고수급인 분들 중에 차트를 보고, 그리고 이제 고수급의 차트의 고수들은 이제 차트를 보고 어떤 가격을 읽는 게 아니고, 차트를 보고 고수들은 그 어떤 그 힘을 읽는다. 힘이란 게 뭐예요? 매수세와 매도세. 이 힘을 읽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트를 보고 고수들처럼 가격이 아닌 힘을 읽으려면
이게 경험을 자꾸 쌓아야죠. 수많은 경험을 쌓는데, 일단은 RSI에서 50이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세가 팽팽한 선이 이게 50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이라는 선이 이게 지지선, 제가 얘기했던 50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지지선도 될 수가 있고 저항선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 저항선도 지지선도 될 수가 있고 저항선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다 갖는 게 50선이고, 그래서 50선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일단은 크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RSI로 봤을 때 50 위에 있느냐, 그러니까 50 위에 있을 때가 이런 데죠. 50 위에 있을 때가 이런데. 그 다음에 50 밑에 있을 때가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요런데, 이런 데가 이제 50 밑에 있는 건데, 그래서 RSI가 50 밑에 있으면은, 50 밑에 있으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 50 밑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강하다. 이렇게 일단은 크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그러니까 50 위에 있으면, 이게 50 위에 있다는 뜻은 반대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일단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RSI를 보고 50 위에 있는가 밑에 있는가 이렇게 보고, 50 위에 있으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아니면 이 시장이 지금 매수세가 강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50 밑에 있으면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강하구나,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과 30. 그래서 50의 의미를 알면 그 다음에 이제 70이 무슨 뜻이고 30이 무슨 뜻이냐, 이제 그걸 또 이제 알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RS 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RSI,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RSI 지수가 100%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RSI 지표가 한 70에서 80% 확률로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한국의 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저는 수십 개 되는 이 보조 지표들 중에서 저는 이 RSI 지표가 가장 이제 우리 중장기 투자자들한테 가장 의미가 있는 보조 지표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가, 이 RSI 상대 강도 지표는 이게 물론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제 요걸 보는 건데, 이게 어느 시장에서 요게 이제 RSI 상대 지표를 우리가 보조 지표를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상대 보조 지표를, RSI 보조 지표를 우리가 이 투자해서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중장기 투자해서 했을 때, 이 RSI를 다른 보조 지표보다도 RSI 보조 지표를 우리가 이게 보조 지표로서 활용을 하면 왜 확률이 높아지느냐, 이제 그 근거를 굳이 대라고 하면, 이런 설명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시장은 이게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한국의 이 주식시장,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 주식시장은,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이제 10년을 놓고 보면, 이게 10년을 놓고 보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식시장, 나스닥이 됐든 뭐 아무튼 그 다우지수가 됐든 S&P가 됐든,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10년을 놓고 보면,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10배가 오르는 시장이에요. 10년 동안 10배가 오를 수 있는 시장이고, 또 이제 10년 동안 막 이렇게 반토막이 날 수 있는 이런 시장이다. 미국 시장은 이게 10년 동안 또 이렇게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이런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미국 시장이 지난 10년간 10배를 오른다. 그럼 앞으로 10년간은 이제 이게 오르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왜 주식시장이 한번 오르면 이렇게 10년 오르냐?
미국 시장은 미국의 이게 산업 구조, 미국의 이 산업 구조가 주로 뭘로 되어 있냐면 이 서비스 산업으로 되어 있다.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거 뭐 애플이라든지 그렇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어떤 제조업, 이게 제조업보다는 이게 이제 이런 서비스, 이게 정보통신 쪽이죠. 이런 쪽 서비스 산업 쪽이 이제 주력으로 돼 있는 산업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10년에 10배, 그다음에 10년에 막 반토막 이렇게 날 수 있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 근데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처럼 막 10년에 10배 이렇게 못 간다는 얘기. 우리 시장은 10년을 가면 우리 시장은 이렇게 10년 중에서 거의 한 7, 8년, 7년에서 한 8년 대략,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단 거죠. 10년에서 8년 정도가 우리 시장은 거의 박스권이다, 박스권. 왜 우리 시장은 이렇게 10년 중에 7, 8년이 박스권이 오느냐? 그것은 한국의 그때 제가 한국 산업 얘기를 저도 뭐 가지고 돼 있는데, 한국의 산업이 주로 이렇게 제조업으로 됐다는 거예요. 제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라는 게 특성이 막 매출이 막 엄청 늘기도 엄청 떨어지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산업이 제조업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느는 데도 한도가 있고 매출이 떨어지는 데도 한도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매출이 늘어야 이게 시장이 이렇게 막 크게 갈 수가 있죠. 이게 서비스 산업과는 매출이 늘면 엄청 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느는 것도 한계가 있고 매출이 줄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게 제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은 10년 중에 7, 8년이 거의 박스권이다, 박스권. 그렇죠? 지나간 시장을 잘 보세요. 그 10년 중에 한 7, 8년이 박스권이고, 그리고 이제 한 1, 2년이 이제 여기에서 쭉 오르는데, 오르는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렇죠. 2020년, 제가 했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래서 코스피를 기준하면 이때 여기 올라간 폭이 30% 올랐던 거예요. 30%. 이렇게 30%. 보시면, 응? 미국 시장 같은 막 10년에 10배, 10배면, 10년에 10배면은, 그죠? 10년에 10배면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1000%잖아요. 1000%. 10년에 1000%를 오르는 게 이게 미국 시장인데, 우리 시장은 많이 올라도 이게 30%. 그것도 많이 올랐을 때 30%. 그러니까 10년 중에 이렇게 7, 8년이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시장 흐름에서 보조지표로서 잘 맞는, 이게 잘 해석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보조지표가 수십 개 되는 보조지표 중에서 어떤 보조지표냐, 그게 RSI 지표라는 거죠. RSI 지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보조지표를 이렇게 봤을 때 중장기 투자자로서 보조지표를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우리 시장 흐름에 맞는, 이게 10년 중에 7, 8년이 10년 중에 7, 8년이 이렇게 박스권 시장이니까,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 그렇다고 박스권이라고 해서 여기 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폭이 어느 정도 있죠. 여기 한 200포인트, 200포인트, 300포인트 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200에서 300포인트죠. 그런 정도 시장 흐름에, 박스권 시장 흐름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게 그게 RSI 지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 박스권이라고도 해서 올랐다 내렸다 한다는 거죠.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그냥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데, 이랬을 때 이게 오를 때 내릴 때, 오를 때 내릴 때, 오를 때 내릴 때, 요거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게 그게 RSI 지표다. 그래서 이게 RSI 지표가 이제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왜 이제 RSI 지표가 이제 그렇다고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 구간에서 잘 맞다는 얘기, 요 구간에서.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 예의가 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폭이 나오게 되면 RSI를 좀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 시장 흐름에 맞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10년 중에 이렇게 7, 8년을 이렇게 RSI를 가지고 잘하면, RSI를 잘 가지고 이렇게 7, 8년 동안 RSI를 활용해서
투자자로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는데 많은 수익을 내는데 RSI 지표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박스권에서 있잖아요. RSI 지표는 언제 신뢰도가 높냐면 지금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때, 이게 한국 시장이란 거죠. 한국의 주식 시장이 10년 중에 거의 7, 8년이 10년 중에 한 7, 8년이 이게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이런 어떤 RSI 지표가 신뢰도가 높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RSI가 가지는 특성이 우리 시장의 특성하고 잘 맞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에서 그 위에 여기 천정과 바닥, 그죠? 박스권에서 천정과 바닥, 이것을 찾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늘 얘기했던 한 70%에서 80% 확률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 이 보조지표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매하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중장기 투자자로서는 RSI 보조지표만 이렇게 잘 이해를 하고 개념을 잡고 잘 이렇게 적용을 시켜 가도 확률을 높여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 RSI 지표다. 자,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RSI에서 우리가 이제 70 이상, 이게 70 이상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제 RSI가 70 이상, 아까 이제 50을 얘기했고, 70 위에 있으면 이게 이제 과매수다. 그래서 과열이다, 이게 과열. 그 다음에 이제 30 밑에 있으면 이게 과매도, 침체다. 이게 매수가 과하게 일어나는 구간이고, 매도가 과하게 일어나는 구간이고. 그래서 이 과매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팔려는 세력이 출현할 가능성이 그다 출현하죠.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에서는 이제 이게 제가 얘기했던 세력이 매도하는 이런 구간이다. 그죠? 그러니까 세력이 매도를 하니까 이런 어떤 매도에 맞춰서 이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에서 여기서 제가 했던 더 산다든지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세력들의 어떤 매도에 맞춰서 이게 매도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좋은 어떤 판단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는 반대로 새로운 세력이 이게 싸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력들이 과매수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 있다는 게, 수익이 많이 나 있으니까 매도라는 거. 손절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 수익이 많이 나왔으니까, 수익이 세력들은 뭐 얼마나 있냐, 그 2배, 3배 이렇게 나 있다는 거죠. 뭐 2배, 3배 이렇게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거고, 손절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손절을 한다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고점권에서 손절할 이유가 없죠. 세력들은 고점권에서 수익이 2, 3배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도를 한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하는 것은 손절이 아니고 익절이다. 익절이다는 얘기고요. 근데 개인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개인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거나 기존의 어떤 그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추가 매수를 한다. 추가 매수.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추가 매수. 그죠? 개인들이 가장 잘못하는 이 추가 매수를 한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30비트에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과매도 구간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반대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구간이다.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구간이다. 매수를 하는 구간. 그 세력들이 왜 매수를 하느냐? 그 종목이, 그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싸니까가 아니고요. 저평가.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서 싼 게 아니고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덜 비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세력이 매수, 그러니까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세력들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어떤 보유를 하고 있었으면 이게 추가 매수, 이게 반대죠. 추가 매수를 한다.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저평가 구간이니까. 저평가 구간.
근데 개인들은 요 감매도 구간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냐? 개인들은 매도를 한다. 왜 매도를 해요? 개인들은 여기서 더 떨어질까봐, 이게 더 하락을 할까봐. 그렇죠? 개인들은 보세요. 그래서 이 RSI 지표를 보고 이 감매수 구간에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감매도 구간에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데, 그 개인들 입장에서 대응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세력들이 같은 RSI를 볼 때, 세력들 같으면 감매수 구간을 세력들 같으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고, 감매도 구간을 세력들 같으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세력들이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차트를 해석이 중요하다. 이 차트는 이게 해석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개인들이 해석을 하는 거하고 세력들이 해석을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개인들이 이 차트를 해석을 해서 성공을 하려면 누구처럼 해석을 해야 하냐? 세력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개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같은 차트를 보고도 개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니까 자꾸 실패를 한다. 개인들이 실패를 하는 거고,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은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해석을 할 때 세력의 입장에서, 이게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내 입장이 아니고 세력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죠. 하다 보면 이게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 자꾸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력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려면 이 투자자가, 이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내 돈이 들어가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내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 돈을 왜 자꾸 개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냐? 이 내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내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100만 원치를 사든 1000만 원치를 사든 1억을 사든 내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개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개인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 내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개인 입장에서 하고, 개인 입장에서 해석하니까 자꾸 이게 확률이 떨어진다.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물론 내 돈이죠. 내 돈이지만 일단 이게 매도를 할 때까지는 이게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돈이 아니다. 이게 어렵죠. 내 돈이지만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래야 그 세력의 입장에서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이게 자,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 캔들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그 이평선이라든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RS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투자자로서 그 해석의 확률이 높으려면 내 돈이 들어간 게 그 내 돈이 맞아요. 내 돈이 맞는데 내가 그 내 돈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잘 버텨서 내가 큰 수익으로 그걸 연결해 가려면 그 내 돈을 바라볼 때 내 돈으로 자꾸 보면 그러면 해석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정이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그걸 수많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RSI가 30, RSI가 이제 그러면 이제 RSI가 30 아래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RSI가 여기 30 있잖아요. 30. 이 30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를 한다는 게 아니고 매수를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RSI가 30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바로 사는 게 아니고, 급하게 바로 사는 게 아니고 매수를 생각해보고 매수 관점에서 지켜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72에 올라갔을 때도, 이게 72에 올라갔을 때도 72에 올라갔다고 해서 여기에서 매도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매도를 고려한다. 이게 고려를 한다는 얘기는 바로 매도를 한다는 얘기 아니고 매도를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72에 올라오면 아무튼 RSI로 봤을 때 72에 오면 이제 매도할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지금 매도를 바로 한다는 게 아니고 70위에 올라왔다 해서 바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30m로 내려오면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가까워지는구나 이렇게 보고 이게 종목을 계속 보다가, 그러면 이제 매도는 언제 하느냐, 그게 이제 어렵죠. 그래서 매도는 이제 이렇게 70을 넘어섰다고 해서 매도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계속 RSI가 가면서 주가는 계속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가는 계속 이렇게 쭉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했는데 여기 그죠? RSI 70 넘었다고 해서 매도를 턱턱 했는데 주가가 계속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매도를 생각하면서 매도를 생각하면서 매도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 RSI 흐름을 계속 지켜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켜보다가 그럼 매도를 언제 해야 되냐? 매도는 이렇게 쫙 가다가 이게 이제 이 70을 깨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내려와서 여기 다시 여기 부딪힐 때, 요런데. 그러니까 이 과매수가 어디서 끝나는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을. 덜커덕 막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을. 그래서 확인을 쭉 하다가 이렇게 해서 깨고 내려오거나 이런 데나 아니면 깨서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해서 부딪힐 때,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과매도 구간도 마찬가지죠. 과매도 구간에 왔다 가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과매도 구간이 길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과매도가 길어지면서 주가는 이렇게 계속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덜컥 샀는데 이게 주가는 계속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더라도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가 요게 이렇게 이제 여기를 벗어나거나 벗어났다가 이렇게 다시 부딪힐 때, 요런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이게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막 덜커덕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다렸다가 여기 벗어날 때, 벗어나는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게 벗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면 요런 데가 좋은 매수 타이밍 드는 거고, 여기 아까 반대죠. 매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데가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된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매도 타이밍을 이평선 가지고도 제가 설명드리고, 그 150 주간 이평선 있잖아요. 150 주봉 이평선 가지고 설명드리고, 캔들 가지고도 제가 쌍바닥, 쌍바닥 제가 설명드리면서 매도 타이밍. 그러니까 이제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캔들 가지고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이평선, 제가 얘기했던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150주 이평선을 가지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이걸 판단할 수도 있고, 지금 보조지표로 봤을 때 이 RSI 지표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보면,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보면서 판단하면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시장은 10년 중에 7, 8년이 거의 박스권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10년, 20년 안에 미국처럼 그런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확 바뀌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도 아마 그런 박스권 10년 중에 7, 8년이
박스권 시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지금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쌍바닥, 쌍봉, 그 캔들을 보고 쌍봉, 쌍바닥, 그 다음에 그 이평선 150주 이평선을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150 이평선 올라탈 때, 150 이평선을 깨고 내려올 때, 그 다음에 지금 RSI 지표를 가지고 70, 30,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면 확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요거 반복해서 지금 한 거고요. 이렇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미리 설명드렸는데, 이제 아까 중간에 52평선 있잖아요. 50, 여기 50, 여기 50, 50. 50, 여기 50, 이 50선이 이게 이제 이 매수세하고 매도세, 매도세하고 매수세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선이로서, 그래서 50선을 가지고 이걸 깰 때 매도를 하거나, 올라갈 때 이 50선을 기준해서 깨고 내려올 때 매도하거나,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확률이 떨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속임수가 많다. 이게 실전에서 해보면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50선을 이렇게 뚫고 내려올 때, 50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속임수. 실전에서는 여기 중간에서 세력들이 많이 속인다는 거죠. 여기 중간에서. 깨고 내려온 척하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뚫고 올라간 척하다가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게 속임수인 거예요. 속임수. 이런 속임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속임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10번 중에 한두 번은 이렇게 맞을 수도 있지만, 7, 8번은 이게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속임수죠. 그러기 때문에 50을 기준해서 50을 뚫고 올라갈 때 사고, 뚫고 내려올 때 팔고, 이것은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만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실전을 할 때 50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기준을 해서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이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50을 기준으로 사고 팔고를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70하고 30, 70하고 30, 그래서 RSI가 이렇게 깨고 내려올 때, 이런데 깨고 내려올 때, 아니면 이렇게 RSI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지 말고 뚫고 올라갈 때 확인하고, 이럴 때 매도를 하고, 이럴 때 매수를 하면,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매도를 하면 이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확률이. 그렇다고 100%라는 얘기 아니에요. 100%라는 건 없어요. 이게 투자에서 확률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70%, 80%만 돼도 확률로서 굉장히 높은 거예요. 확률 70, 80%가 왜 높은지만 알아도 본인이 투자자로서 상당히 고수급에 있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RSI가 뭔지를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RSI를 우리가 가지고 실제 이제 매매든 투자든 이렇게 할 때 이제 실전 차트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란 얘기죠. 여기서 보면 위에가 RSI고, 이게 이제 실제 이게 차트에 이게 주가, 아래가 주가고, 이게 RSI고, 위에가 RSI고, 밑에가 이제 주가인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30 밑에, 이게 30 밑에 여기 내려왔잖아요. 30 밑에 내려오는 이런 주가.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면, 주가가 30 밑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이런 데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매수를 했더니 이렇게 이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조금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고점이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바로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는 얘기죠. 자, 이건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RSI는
그러니까 RSI가 그래서 이제 보조지표라는 거예요. RSI가 이게 바로 이게 RSI가 보조지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는 데서 우리가 이게 많은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판단 1번, 2번 하면 그게 추세에 대한 판단이에요. 제가 비트코인 가지고 지금 바닥권에서 돌아서서 이렇게 상승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이게 제가 이 판단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수강생분들은 이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2천만에서 4천만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도 어떤 투자자가 판단에 따라서 어떤 투자자는 그것을 계속 하락 추세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 추세로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대로 다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판단을 하는 건데 그래서 투자에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높이려면 첫 번째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추세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게 추세에 대한 판단인데 그 추세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돼요.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됩니다. 선을 그렇게. 제 비트코인에서 선을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어서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요 선에 부딪히고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부딪히니까 내려가고 여기는 가지도 못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서 RSI가 30 밑으로 내려와서 RSI 보조지표만 믿고 30 밑에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사야 된다. 이것만 알았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사가지고 들고 있었더니 조금 올라가긴 해서 올라가서 아 이게 RSI가 잘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결국 이 선 부딪히고 다시 내려와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더라. 그러면 이게 RSI를 보고 샀다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RSI 이 추세를 잘 판단을 할 줄 모르면 그래서 내가 RSI만 보고 매수를 했다. 그럼 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수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 팔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제 이 추세선을 안다면 여기 부딪힐 때 팔아야 되는 거고요. 추세선을 몰랐다. 그러니까 여기 추세선을 이게 이제 추세선이면서 이렇게 하락일 때는 이게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저항선. 제 비트코인에서 얘기했잖아요. 추세선이면서 저항선이 되면 그래서 RSI 지표만 믿고 이렇게 30 밑에 내려왔다 올라갈 때 샀다. 난 추세선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 부딪힐 때 팔았으면 이게 익절이 되는 거죠. 익절이 수익이 크진 않겠지만 익절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추세선을 잘 모른다. 그럼 익절을 할 수가 없겠죠. 추세선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들고 있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걸 언제 팔 거냐? 이게 문제죠. 그랬을 때는 제가 캔들에서 설명드렸던 그 다음에 이제 쌍바닥에서 설명드렸던 그거예요. 여기 전저점을 깨는 여기서 깨면 여기서 팔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뭐가 되냐? 이게 원금 근처에 나오는 거죠. 원금 근처.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원금 근처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 버리죠. 이렇게 보면. 자, 방금 설명 그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그래서 추세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추세선을 이렇게 투자자는 종목이든 시장이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고점에서 이어지는 요선 있잖아요. 요선을 이렇게 딱 그려 놓으셔야 돼요. 보실 때 내가 이렇게 좀 흐름을 좀 이렇게 잘 보려면 추세선을 그려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었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이게 안 맞는다. 하락 추세에서 여기 밑에서 이 보조 지표만 보고 사면 익절을 해도 약간 익절이거나 아니면 원금 근처에 나가거나. 그럼 여기서 원금 근처에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손실이. 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흘러가다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됐는데 여기가 RSI가 70을 넘어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죠. 70을 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데가 바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 이게 매도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이런 데나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익절이 드는 거고, 그쵸? 이런 데 사신 분들은 이제 약 익절이 드는 거고, 이런 데 사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70 위에 있으면은 70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럴 때 매도를 하면은 그 이제 수익을 여기서 내놓고, 그리고 이제 이런 데서는 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다가 보면 RSI가 이게 30 근처, 30 근처에서 이게 치고 올라갈 때, 그럴 때 이제 캔들도 보고 이제 거래량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 이런 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왔다가 보시면 이게 좀 판단이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이건 이게 쌍바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쌍바닥도 아니고 일봉인데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RSI만 보면 이게 30을 깼다가 내려오는 이런 데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RSI만 되면 근데 이제 이게 쌍바닥으로 보면 이게 쌍바닥이 아니죠. 이게 여기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여기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쌍바닥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위바닥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런 데 매수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리스크가 있는 매수예요. 리스크가 나름대로 있는 매수고 올라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보조지표만 믿고 샀다. 이게 보조지표만 믿고 샀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 수익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연결이 됐죠. 근데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이건 이제, 이게는 보면 여기가 원바닥, 여기가 투바닥.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려면, 이런 데서 매수를 해야죠. 이런 데. 여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여기서. 그럼 수익은 적어더라도 여기 전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이런 데. 매매자라면 이런 데 매수하면 이만큼의 이제 수익권이 나오겠죠. 매수를 해서 그럼 여기가 원바닥, 여기가 투바닥이 되겠죠. 원바닥, 투바닥 해서 여기 전고점 깨는 선을 그어 가지고 여기 넘어가는 이런 데서 매수하면 수익이 한 요 정도. 그래서 올라갔다가 여기 이제 70을 깨고 내려올 때 그러면 깨고 내려올 때가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 꼭지가 아니고, 깨고 내려올 때, 요쯤에 매도하면 수익이 이제 여기서 이제 확률이 높은 수익이 들려면 이 수익이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 수익은 크기는 크지만 리스크가 큰 수익이다. 왜냐면 이게 가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RSI 지표를 보는데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에 있을 때는 이 보조 지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위바닥.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여기처럼 이제 쌍바닥을 이렇게 이제 위바닥으로 올라가다가 여기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이런 어디서 여기서 들어갈 거냐 여기 들어갈 거냐. 여기서 들어가는 분은 상당히 리스크를 이제 가지고 가는 거고 여기서 들어가는 분은 리스크를 좀 줄이고 들어간 거고 이제 리스크를 줄였기 때문에 수익은 적어지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면 수익이 적어진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 리스크를 좀 크게 안고서 가면, 그리고 이제 관리를 잘 성공하면 수익이 커진다. 근데 이건 항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선택입니다. 내가 1번 선택할 거냐, 2번 선택할 거냐. 이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위험 고수익을 나는 원하는 투자자다. 그러면 리스크를 좀 크게 가지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이런 쪽을 가는 거고, 그래서 확인이 덜 된 이런 데가 싸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샀다가 이게 다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지만.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놓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보면 이게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가 이게 쭉 내려온다는 거죠.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30선을 상향 돌파시, 아까 얘기했죠? 30선을 상향 돌파시. 이 보조 지표만 본다면 30선을 상향 돌파시. 매수. 그 다음에 이제 매도는 여기 보면 이제 70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데, 요런 데서 매도를 하면 이제 좋은 매도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RSI를 보고서 이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그러니까 RSI 보조 지표만 보고 판단한다면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RSI 지표를 보면서 그 RSI 지표에 의해서 잡는 매수 매도의 확률을 높이려면 반드시 그게 상승 추세 중인지 하락 추세 중인지 그걸 판단을 하고, 그리고서 RSI를 적용을 시켜야, 그래야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투자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추세에 대한 판단이에요. 추세에 대한 판단. 이게. 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여기서 올라가서 다시 깨고, 그러니까 이제 30선 상향 돌파시, 70선 하락 돌파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보조 지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보조 지표. RSI 하면 이 보조 지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게 주지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RSI는 절대 주지표가 아닙니다. 보조 지표예요, 보조 지표. 그러니까 아까 이런 추세선을 긋는 것은, 이게 이제 이 주지표에서 그리는 거예요. 주지표라는 것은 이 캔들, 여기 이제 아까 거래량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거래량, 캔들, 그 다음에 여기 이평선, 그죠? 이평선이 지금 여기 안 그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막 이평선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평선들? 그럼 이평선. 그러니까 이 캔들, 여기 캔들, 이평선, 그 다음에 거래량. 그 차트의 초구수는 이평선도 안 그래요. 그 거래량도 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캔들의 흐름만 보면서도 그 이평선을 머릿속에 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지표, 그죠? 그 거래량도 머릿속에 딱 그리면서 그 캔들의 흐름만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차트에 뭐 거의 뭐 달인이라고 보셔야죠. 자, 그게 주지표죠.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캔들을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평선도 보고, 이게 보조지표도 보고, 이게 캔들의 해석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평선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캔들의 해석의 확률을 높이는 데서 그 거래량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그 캔들에 대한 해석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거기다가 이평선의 해석까지 이게 좀 추가가 되면, 일반인들 같으면 그러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선을 이렇게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이 하락 추세는 이렇게 이제 이게 저점을 그으면 안 되고, 이 고점을 그어야 돼요. 고점을, 이렇게 고점을. 하락 추세는 이 고점, 제가 이게 고점을 긋는 게 이게 하락 추세, 이게 제가 하락 추세.
그래서 이게 하락이라는 것은 이게 고점이 낮아지는 게 하락이에요. 고점이 낮아지는 게. 그죠? 가면서 고점이 자꾸 내려가죠. 고점이 자꾸 내려간다. 고점이. 이게 하락 추세라는 거죠. 하락 추세. 하락 추세. 그래서 고점이 계속 내려가는 이런 하락 추세.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이 RSI가 이렇게 그 30 밑에 있다가 30 근처 오거나 아니면 이런 데 근처 온다고 해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30을 깼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죠? 여기 30을 깨고 올라가는 이런데. 자, 이런 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었을 때는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 중에 있을 때는 이 RSI라는 보조지표가 의미가 없어요. 이게 30 밑에서 매수한다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계속 하락을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사면 더 내려가고 여기죠. 여기 여기 사면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잖아요. 다시 내려가고. 확인이 될 때까지는 결국은 보조지표로 보면 이게 하락 추세에 있었을 때는 여기 보면 RSI로 보면 RSI가 아까 얘기한 50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50. 50하고 이 30. 50하고 30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오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하락 추세 중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하락 추세 했을 때는 RSI가 30하고 50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오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2, 30에서 반등 가고 40, 50에서 하락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다. 그냥 한 7, 80%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50을 넘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웬만하면 매수를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보시면. 자, 이제 이런 패턴들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RSI하고 이제 이 캔들들 흐름 아니면 추세선의 흐름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시장이든 종목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런 것들을 해석해 갈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 되겠죠. 그렇지만 상승 추세일 때는 또 반대라는 얘기죠. 상승 추세란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으로 그것도 큰 수익으로 연결되려면 일단 상승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상승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게 확인이 되는 건 여기라는 거죠. 여기 50을 넘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게 이 앞에서 이평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뚫고 올라갔다 여기 50 있잖아요. 50을 뚫고 올라갔다가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간 게 아니고 여기서 맞고 다시 올라가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어보면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덜 비싸게 싸는 구간이 요런데 아니면 여기서 보면 30을 깨고 내려왔다가 여기 이렇게 벗어난 요런데 요 있잖아요. 여기 요런 데가 이제 가격적으로는 싸게 사는 구간이지만 이게 이제 여기는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게 가다가 이렇게 또 다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려면 그만큼 좀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를 줄이려면 확인을 하고 살려면 우리가 리스크를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50을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가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가격적으로는 이만큼 올라왔다니 가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거 확인하는 이게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리스크를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는데 비용을 내야 돼요. 비용이 뭐예요? 그만큼 좀 비싸게 사야 된다. 그렇죠. 비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이 비용을 낼 거냐 안 낼 거냐 이건 아까도 저했지만은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투자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느냐, 여기서 사느냐는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투자자냐, 내가 이제 그 고위험 고수익 투자자냐, 아니면 내가 리스크를 줄여놓고 수익을 좀 줄여놓고 이런 좀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투자자냐. 그래서 나는 어떤 투자자일 거냐, 그 리스크를 줄일 거냐, 수익을 키울 거냐. 리스크도 줄이면서 수익은 더 키우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이게 개인들이 원하는 것은 리스크도 줄이면서 그 수익은 더 키우는 이런 걸 원하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이게 상승 추세를 그릴 때는 이게 저점, 이게 상승 추세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예요. 저점. 아까 이제 하락 추세는 고점이 낮아지는 게 그게 하락 추세고, 그래서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이런 구조에서는 여기 잘 보시면 RSI가 여기 50을 넘어가고 나서 아까 반대예요. RSI가 계속 여기 70, 그죠? 70을 부딪히고 이렇게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그 이런 데서 팔아야 되냐? 아니다. 왜 그러냐? 그죠? RSI만 보면 여기가 매도인데, 그러니까 RSI만 보면 여기를 올라갔다 내려오는 여기가 매도잖아요. 매도인데, 그럼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다. 왜? 추세로 보면 지금 상승 중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보면 추세가 지금 상승 중이잖아요. 상승 중. 추세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RSI가 이렇게 70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시를 해야 된다. 무시를. 그러니까 RSI가 70을 깨고 내려오는 여기가 먼저가 아니고 이 추세선 아까 했죠. 이 추세가 1번이다. 추세가 1번이고 추세가 지금 계속 상승 중이면 여기가 70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이건 무시하고 계속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여기도 또 70을 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해야 되냐? 아니죠. 왜? 아직도 상승 중이니까. 그래서 보면 상승 중일 때는 RSI가 계속 여기 70을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70하고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70하고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어디서 매도할 거냐? 이게 어렵죠, 이제. 여기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했지만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추세에 대한 판단이 안 되면 여기도 고점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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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 고점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이게 다 고점처럼 보이죠.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 이 고점. 그럼 어디서 팔 거냐? 그래서 내가 이 매도를 투자자로서 이게 고점 근처 가서 매도를 한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나마 우리가 고점 근처에 가서 완전히 꼭지에 팔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고점 근처에 가서 팔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추세선이다. 추세선을 내가 어떻게 그려놓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추세선을 믿고 내가 그려놓은 추세선을 믿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런 데서 매도하고 이런 데서 매도하고 이런 데 매도하고 하면 안 되고 계속 보유를 해야 된다. 보유를 이런 데서 팔고 이러면 안 되고 보유를 그 어디서 팔 거냐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수익이 엄청 커지잖아요. 이렇게 수익이 엄청 커지면 그때는 이제 수익이 많이 뭐 두 배든 세 배든 수익이 막 몇 배든 많이 커졌을 때니까 그때는 이때는 여기서 77 여기 70 올라갔다 내려오는 여기가 아니고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때는 이렇게 더 기다렸다가 왜냐하면 수익이 커졌으니까 여기 내려왔다가 여기 50 이제 50을 깨는 여기가 고점 근처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RS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매도를 종목을 통해서 아니면 알트코인을 통해서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량주를 통해서 그런 매도를 실제로 해봐야죠. 이제 RSI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여기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면 상승할 때 어디서 매도할 거냐? 그래서 여기 70을 기준으로 하면 잘못하면 이런 데서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데, 이런데.
그죠? 요런 데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매도를 하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여기 70 되는 거 무시하고, 여기를 깰 때, 그러니까 여기서 깨고 내려오는, 여기 보면 또 올라가지 않겠어요, 보면? 여기서 깨면 그만큼 수익을 키워서, 그죠? 수익을 키워서.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수익이 커지고, 여기보다는 수익이 커지고, 여기보다는 수익이 커지잖아요. 수익이 커지고, 여기보다 수익이 커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수익이 커지잖아요. 수익이.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RSI를 통해서, 그러니까 추세와 RSI와 같이 이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가야 그 고점 근처에 가서 매도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하락 추세 같으면 반대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매수를 할 때 이 RSI를 읽을 때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분기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분기 영상보다는 우리가 이제 RSI 할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이게 다이버전스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인가. 다이버전스라는 말은 이게 분기, 다이버전스 무슨 얘기냐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 잘 보시면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 보세요. 이 주가가 내려올 때는 이게 고점에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보통은 RSI도 이렇게 같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에요. 보통은 주가가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RSI도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여기 70 근처에 있다가, 아니 70 아니 60 위에 있다가 여기 보시면 30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게 흐름인데, RSI의 흐름인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주가가 지금 결국은 여기에서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면 RSI도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RSI도 이렇게 내려왔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말 이해가세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그림이 반대로 그려졌다는 거죠.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RSI도 이렇게 내려와야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데,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그죠?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다이버전, 여기 RSI는 상승을 했다. 그렇죠. 여기 뭐 RSI는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하락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보면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RSI는 상승을 했다. RSI는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RSI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다이버전스. 이 개념을 이해해 놓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RSI가 이렇게 하락을 해오다가 주가는 여전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비트코인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우량주에서도 적용되고, 개별주에서 적용되고, 시장에서도, 이게 코스피 코스닥에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있죠. 아까 얘기한 거. 그런 경우에서 만나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는 하락을 했는데 RSI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그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랬을 때 여기 30근처에서 맞고 돌아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된다.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인데 이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왕이면 좋은 매수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거기 있잖아요. 쌍봉, 쌍바닥, 그 다음에 그 152평선,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린 RSI, 지금 이런 것들 보면 어떤 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고 어떤 게 좋은 매도 타이밍인가가 그 기준이
이 차트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을 이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시장과 그 다음에 종목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런 것들에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아니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적용을 시켜서 이런 기준들을 자꾸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해석을 해봐야, 그래야 내가 이렇게 이제 어떤 좋은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게.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상승 추세로 가더라는 얘기죠.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보면. 자, 반대로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반대예요. 반대. 지금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죠? 여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RSI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RSI가 올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 주가가 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원래는 이제 저점이 올라가는 건데, 뭐 저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저점을 통해서 올라가든 고점을 통해서 올라가든, 아무튼 뭐 이렇게 되게 이제 저점이 올라가면 고점도 같이 이제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저점이 올라가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저점이 올라가든 고점이 올라가든, 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주가가 올라가면 RSI도 이렇게 보통 같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를 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가 올라갔으면 여기 RSI도 원래 같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그려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주가는 올라갔는데 RSI는 반대로 내려가는 쪽으로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RSI에서 이걸 하락 다이버전스를, 하락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러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그려지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락 다이버전스가 그려지는 여기 여기가 매도 타이밍으로서 아주 좋은 매도 타이밍이 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RSI를 보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캔들들의 흐름과 그다음에 RSI의 흐름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 꼭지점 있잖아요. 이 고점을 이어서 이게 높아진지 낮아진지, 그다음에 이죠. 고점을 이어서 이게 높아진지 낮아진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그때는 매도 타이밍으로서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팔고 나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은 했지만 결국은 하락 추세로 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매도 타이밍이에요. 보시면 이건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건데, 우리가 이제 추세를 전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던 것이 그리고 하락 추세로 돌아선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게 쌍봉이 되든 뭐 쓰리봉이 되든, 그래서 이게 계속 상승을 하려겠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못 올라가고 그냥 여기서 맞고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다시 추세를 올렸으면 여기서 뚫고 넘어가고,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를 뚫고 올라갔으면 이게 이제 여기에 이어서 상승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를 깨고 내려갔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전저점. 이거 제가 앞에서 캔들 설명도 드린 거잖아요. 쌍바닥에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던 것이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다. 매도라는 것은 두 가지 타이밍인데, 익절이 될 수도 있고 손절이 될 수가 있고. 그죠?
제가 앞에 캔들에서 설명드렸던 것을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추세 전환을 이제 영어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락 추세로 오던 것이 상승으로 전환을 할 때는 무슨 얘기냐. 이게 하락으로 계속 가려고 했으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 게, 이렇게 내려갔으면 이렇게 하락이 계속 되는 건데 이걸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여기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를 뚫고 내려갔으면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데 여기서 여기 전고점, 이 전고점을 깨고 올라갔다. 그러면 하락 추세로 오던 것이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이것은 이제 추세가 전환됐다. 상승으로 가던 것이 하락으로 가던 것이 상승으로. 이건 제가 캔들에 설명드린 것을 이제 용어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이걸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상승을 가다가 하락으로 가다가 상승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RSI를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로 가던 것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가던 것이 아까 RSI를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갔는데 아까 했던 얘기죠. 근데 RSI가 여기 고점 있잖아요. RSI를 고점을 그려봤더니 지금 여기서 여기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서 고점, 그죠? 바닥에서 바닥, 여기 저점에서 저점, 고점을 이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 RSI의 봉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높게 그려졌어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갔어야. 이렇게 갔으면 이게 더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낮아졌다는 얘기죠. 이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낮아지면 그러면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다. 매도 타이밍. 그래서 상승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RSI하고 이 주가의 흐름,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될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거의 1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막 거기서 그 시장 같으면 막 1년 반 후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추세가 바뀐다는 것은 막 자주 추세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흐른 다음에 최소한도 막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어떤 추세가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RSI하고 이 캔들들 흐름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판단을 하면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보면 좋은 매수 타이밍과 좋은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를 우리가 어디서 하고 매도를 어디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의 폭을 크게 해서 그 큰 수익을 우리가 그 중장기 투자로서 쌓아갈 거냐 했었을 때, RSI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우리 시장이 박스권, 10년 중에 7, 8년이 박스권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RSI가 박스권에서 아주 잘 맞는 보조지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결합해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 중에 7, 8년이 거의 박스권이니까 RSI가 잘 맞는 그런 시장이니까 보조지표로서 저희는 거의 RSI 하나만 이렇게 참고를 해서 쭉 보조지표를 주로 보고, 아니 주지표를 주로 보면서 RSI를 참고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가 이거 확률이 높은 매수와 매도를 해서 어떤 종목이든 어떤 비트코인이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리해 가면서 큰 수익으로 연결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RSI가 뭐고 RSI를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아무튼 활용을 했을 때 이거 확률이 높은지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2부에서 설명드릴 때 RSI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제가 얘기를 않더라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르면 좀 더 이해를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RSI를 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제가 RSI에 대해서 막 2년 넘게 쭉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